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정거래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용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징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영문으로는 punitive damage라고 합니다. 네. 영미법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소위 말하는 독일, 프랑스 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독일, 프랑스 법계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실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네. 그런데 영미법계 이 punitive damage 제도는 일정한 요건,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하거나 네. 또는 악의적으로, 뭐 maliciously 네. 또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게 뭐 gross recklessly 뭐 이런 정도 네.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손해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거나 네. 또는 실제 손해액의 뭐 5배, 6배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형벌과 구별해야 된다는 제도라서 이 점을 네.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 영화 뭐 에린 브로코비치인가 거기서 네. 나왔던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우리나라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뭐 전혀 없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9개 법률 정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유사한 뭐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같은 것 또는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네.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어제 얘기했던 대리점법, 네. 유통사업법 중에 유통산법 중에 대리점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요. 네. 또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중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네.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징벌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그러면은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3배라고 하면 네. 소위 말하는 위하적 기능, 이것 때문에 어떤 범죄로 안 나아가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 위하적 기능이 뭔가요? 그러니까 겁을 내고 어떤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입니다. 형벌 효과에서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이제 민사제도에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피해액을 뭐 배상액을 어느 정도까지 하자는 게 김상조 위원장 생각인가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김상조 위원장은 10배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배라면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미국의 경우에도 3배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는 5배에서 6배 물론 아예 한도를 안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10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범위는 좀 상당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징벌적 손해배상의 뭐 대상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정위 업무 부담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도 있나요? 공정위로서는 과징금 부과가 주요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도입이 되면 네. 그 다음 업무는 이제 변호사와 그 원고들의 업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네. 나서는 결국 법원이 손해액을 어느 선까지 책정해서 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네. 아주 형식적으로만 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네. 뭐 징벌적 손해 때문에 업무가 확 늘어날 것인가 이 점은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과징금도 많이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와 관련된 소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로서는 그 해당 처벌 조항 또는 그 해당 조항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소송 등을 더 제기할 테니까 부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가 가진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일부 뭐 부여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관이나 담당 공무원들만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이 범위는 확대된 반면 뭐 조사 과징금 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개물림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네. 적발해야 과징금을 부과하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력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인력을 그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네. 뭐 구청에서 단속하는 그리고 국가도 단속하고 구청도 단속하고 이런 것과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뭐 지자체에서 일부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뭐 구상과 방침 이거 어쨌든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해야 되는 것들인데 국회 입법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